네, 토요일에 있었던 그 폭력 시위 때문에 정치권 이제 시끌시끌합니다. 야당의 선택 주목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과연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건지 일단 오늘 야당 의원들이 경찰청을 다시 한번 항의 방문했습니다. 그 영상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새정치민주연 앞에 보이는 정청래 의원이 보이시죠? 앞에 안행이 소속 야당 국회의원들이 경찰의 과잉징압, 지난 14일날 있었던 민중 총걸기 대회에서 한 농민, 70대 농민이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중태에 빠진 상황과 관련해서 강신명 경찰청장과 대화를 나누고 이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하는. 네, 실제 그 음성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대화가 오갔을까요? 이게 잘못된 불법 과잉 진압인 건 맞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걸 파악을 못 하시면 어떡해요? 고의적으로 나쁜 악의적 감정을 가지고 한 것은 결코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전혀 그렇게 경찰에 과잉 진압한 거에 대해서 국민에 대한 미안함이 없어요. 어떻습니까? 이 경찰이 지난 토요일에 있었던 상황과 관련해서 미안함을 표시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물론 말이죠. 네. 시위 진압 과정에서 경찰이 법을 명백하게 어기고 또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않은 상황에서의 진압 방식으로 네. 어떤 국민의 인권을 만일에 침해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으로서 지적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이 시위는 그 진압 과정, 특히 물대포를 논란 삼는데 네. 그것에 이르게 된 과정을 이번에 복수의 방송사들이 다 생중계로 했어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원래 신고된 그 장소를 벗어나서 광화문 일대 집결하면서 청와대로 가겠다면서 당초 그 깃발로 삼았던 깃발봉들이 일제히 다 쇠파이프로 변하고 네. 그리고 저기서 복면을 쓰고 경찰차를 때려 부숴서 50대가 파손이 되고 경찰관들이 무수히 100여 명의 경찰관들이 부상을 입는 이런 상황을 그 상황에서 경찰이 어떤 자구책으로 어떤 물대포를 각도를 일부 어겼다고 하더라도 네. 저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 과정에 이르는 불법 폭력 시위에 대해서는 한마디 비판이나 지적 없이 어떤 그런 공권력을 지키는 임무를 수행하는 경찰을 무조건 사과하고 폭력적이다, 살인적이다 이렇게 비판하는 것은 국민의 세금을 받는 국회의원들로서는 좀 지나친 비판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제 민주당 시절부터 이제 새정치민주연합 야권을 오랫동안 취재한 이제 경제부 이남희 차장 나오셨는데요. 질문 드려볼게요. 야권으로서 총선을 몇 달 앞두고 저렇게 시위대에 대해서 이건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라고 양비론으로 지적을 하는 일, 이게 당한테 그렇게 손해인가요? 일단은 확실하게 지지층을 대변해야 된다 이런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저도 이 야당 의원들이나 이런 차원에서 시위대가 어떤 불법 시위를 해서 잘못했다라고 언급하는 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아침에도 문재인 대표, 김무성 대표 정말 생각이 다르거든요. 토요일에 있었던 이 장면을 보고 두 가지 생각 각각 내놨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소개하겠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국민에게 전쟁을 선포하더니 생존권을 요구하는 국민에게 살인적 폭력 진압을 자행했습니다. 53개 단체가 10만여 명을 동원해서 광화문 일대를 무법천지로 만들었습니다. 이들은 우리 사회를 혼란하게 만들려는 전문 시위꾼들이었습니다. 경찰청장을 비롯한 관계 당국은 엄격한 법 집행을 하는데 그 집을 걸어야 합니다. 야당에서는 지금 얼굴 붙던 강신명 경찰청장을 통해서 국정감사 때 당신 매뉴얼 알아? 일어서봐. 총 꺼내봐. 어떻게 뽑아야 돼? 라고 좀 길을 잡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어쨌건 경찰이 하는 저 진압과 관련해서 아주 굉장히 다른 생각을 갖고 있네요. 다음 대선을 노리는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 나와야 되는 워딩은 네. 폭력적인 집회와 시위는 어느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다만 경찰의 진압이 과잉한 것은 아니었는지 한번 따져볼 문제입니다. 이런 답이 나와야 됩니다. 이게 모범 답안입니다. 그렇지만 문재인 대표는 이 시위의 폭력성과 불법성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언급도 없이 오직 경찰의 진압, 정당한 공권력에서는 살인적인 과잉 진압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 우리가 여기서 의문을 가지는 건 2003년인가요? 그 문재인 대표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에 어떤 불법적인 시위에 대해서 불법 시위, 폭력 시위는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것이 어찌돼서 12년이 지난 지금 야당 대표할 때는 입장이 그렇게 바뀌었는지 문재인 대표 여기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먼저 내놔야 될 겁니다.
자, 이제 전문적인 시위꾼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만, 뭐 일부일 수도 있습니다만, 저 시위대가요, 사실은 오랫동안 중요한 이슈마다 쭉 시위를 해왔는데, 여러분에게 2006년 당시 사진을 몇 장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자, 한미 FTA를 반대하기 위해서 시위대가 미국의 수도 워싱턴을 방문했을 때의 모습인데요. 네, 어떻습니까? 벌써 9년 전인데요. 상복을 입고 시위하는 장면이 있었고요. 저 2006년대에 있는 건데요. 저렇게 상복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소속 원정투쟁단이, 그러니까 서울에서 한 것도 아니에요. 원정투쟁단이 워싱턴의 다국적 공문회사 카길사 앞에서 이 삼배로 된 상복을 입고 상여까지 동원을 해서 이 모의 장례 시위를 펼친 겁니다. 지금 보면 어떻게 보면 나라 망신이 아닐까 싶어요. 네. 저렇게 근데 해외까지 날라. 제가 사실은 저 현장에 있었거든요. 제가 이제 현장에서 취재를 했었는데 한국에서 폴리스 라인을 우습게 넘고 쇠파이프를 휘두르는 뭐 동일 인물이라고 제가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분들이 정말 칼같이 미국 경찰의 지시에 따라 한치도 줄을 넘지 않는 모습을 제가 봤거든요. 미국 경찰의 말은 단단히 듣고 우리 경찰의 말은 무시되는 상황이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저 장면 보시죠. 예. 미국에서는 뭐 국회의원이나 아무리 높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저렇게 불법 시위를 하면 곧장 현장에서 그냥 체포도 아니고요. 임의도행도 아니고 그냥 수갑 딱 채워서 데리고 가거든요. 저런 모습을 봐왔기 때문에 절대 미국에서는 원정 시위를 한들 한마디로 택도 없는 거죠. 자, 야당 의원들이 체포되는 장면인데 저는 이제 놀라운 것은 체포 자체도 그렇지만 저 장면을 본 미국인들의 생각은 저거 당연한 것 아니냐 그렇거든요. 저게 이제 미국의 공권력의 힘인 것이죠. 어쨌든 국회의원이라 하더라도 모든 법을 지켜야 되는 것이고 시위를 할 때는 폴리스 라인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들만의 규칙이기 때문에 그 규칙을 어긴 사람에 대해서는 지휘공론을 막론하고 처벌을 받는다는 것이 미국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벌써 야당 대표마저도 이 시위의 불법성에 대해서 전혀 지적하지 않고 있는데 어제 시위에 대해서 제가 그제 시위죠. 잠시 말씀을 드리면 애초에 경찰에서 남대문, 서울시청, 그다음에 대학로 시위를 허용을 했습니다. 거기까지는 합법 시위가 맞습니다. 하지만 신고된 장소를 떠나서 세종로에 집결하면서부터는 그 시위는 허가된 시위가 아니기 때문에 불법 시위인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좀 걱정스러운 상황이 있습니다. 이제 다들 흥분하고 여러 가지 이제 관심을 보이는 건 좋습니다만 시위 상황을 보고 이틀이 지났습니다만 총기 발사와 관련된 얘기가 여건 야건 다 나왔습니다. 저희가 영상 VCR로 만들어 봤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이 어떠십니까?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당 의원들이 아침에 뭐 단호하게 대처해야 된다, 너무 심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총으로 쏘는 경우도 있는데 80%, 90%는 뭐 합법이라고 나온다. 좀 선을 넘어선 것 아닌가 하는 의견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물론 이제 미국에 대해서 미국의 경우는 실제 폴리스 라인을 넘어서면 가차없이 몽둥이 찜질을 하고 이걸 아마 우리 앵커께서 특파원을 하셨기 때문에 더 잘하실 텐데. 네네. 그리고 또 실제로 어떤 미국은 총기를 어떤 불법에 대해서 불응할 경우는 총기를 쏴서 시민들이 죽는 경우도 많은 부분 재판에서는 정당한 공무 집행이다 이렇게 인정한다라고 하는 어떤 사실을 얘기하는 측면이 있지만 미국은 총기 휴대가 그야말로 자유롭기 때문에 어떤 공권력에 대해서 단호한 응징을 하지 않으면 많은 부분 위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저렇게 엄격한 법적인 또 어떤 관행적인 이런 것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우리의 경우 바로 저것을 그대로 대입해서 어떤 그야말로 패버려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떤 국회의원들로서는 좀 지나친 그런 표현이고 어떤 다만 물러터진 어떤 정부의 대응이나 제도적 문제점을 차분하게 하고 또 그것에 의해서 과잉 또 이런 상황이 없도록 이렇게 차분히 대응을 해나가야 될 사안 같습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또 이재명 성남시장 야당의 이제 지자체장인데요. 이런 말도 했습니다. 모든 게 유신시대 회기로 국정화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곧 군인이 국민을 향해 총을 쏠지도라고 모르는 이런 음모론을 퍼뜨리는 또 부적절한 글을 또 트위터에 올려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있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마치 일어날 일이냐 좀 공포를 조장하고 있는 발언이죠.
자, 그러면요.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요. 올 이제 4월달 시위 때문에 수배가 돼서 지금 재판에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속영장까지 이미 발부됐는데 보란 듯이 기자회견을 했단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좀 지적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법원의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이고 당연히 영장 집행이 돼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돌아다니고 있는 거죠. 어제 저 기자회견 장면에서도 네. 저거를 보고 사법경찰들이 영장을 집행하러 갔는데 네. 그 보호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네. 둘러싸서 경찰과 몸싸움 끝에 저 프레스센터 위층 언론조작 사무실은 몸을 피했습니다. 네. 그래서 영장 집행이 불가능했던 거고 네. 그 이후에서 버섯이 시위 현장에 나타나서 시위를 진두지휘하고 했는데 대한민국의 공권력이 어디까지 떨어질지 정말 참 개탄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건 이번 토요일 있었던 이틀 전 상황 놓고 여야가 너무 생각이 달라서 각각 제각각 말을 내놓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영상을 직접 보셨습니다. 과연 우리 도심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 경찰이 어떤 시위 방식을 써야 될지, 어떤 시위 문화가 만들어야 되는지 판단은 여러분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